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통계적인 정보를 그래픽으로 나타내어 직관적으로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수치로 주어진 데이터를 정리하는, 수치를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 가지고 평균이나 분산을 통해서 어떤 그 데이터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래프라든가 어떤 차트를 이용해서 시각적으로 보다 분명하게 중요한 부분을 캐치할 수 있도록 나타내는 것도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을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부르는데, 카테고리컬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가 히스토그램이나 파이 차트 같은 게 있겠습니다. 바그래프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사용하는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연료의 퍼센트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 바그래프라고 볼 수 있겠고, 또한 이 바그래프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이 이제 퍼센트를 파이 형태로 나타낸 것을 파이 차트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어떤 카테고리컬 데이터, 카테고리 범주로 이렇게 나타내는 데이터를 그리는데 그리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일반적으로 도수분포표를 먼저 생각해보고, 도수분포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이것을 히스토그램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히스토그램을 만들고, 히스토그램을 바탕으로 해서 파이 차트라든가 바 차트 이런 차트를 그릴 수가 있겠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프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좀 이따가 배울 예정입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든가 이런 어떤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를 이용해서 나타내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히스토그램이 무엇인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중학교 때 배워줘도, 히스토그램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나타내는 방법을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원에 환자들이 40명이 있는데, 40명의 환자들에 대해서 심박동수 1분당 심장이 뛰는 횟수를 조사를 하니까 이와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얻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분에 52번 뛰는 사람, 68번, 69번 뛰는 사람 이렇게 쭉 해서 최고는 1분당 139회까지 뛰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50분당 50회를 출발점으로 해서 크기가 사이즈가 10인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히스토그램은 그리기 전에 우리가 도수분포표를 먼저 만들어 두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회와 60회 사이에 심박동수를 가진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 해서 52회, 그리고 60회와 70회 사이에 심장 박동수를 가진 사람이 2명, 68, 69 이렇게 2명이 있겠고, 이런 식으로 도수분포표를 만들고 난 다음에 크기가 사이즈가 10이라고 있기 때문에 간격을 가지고 인터벌의 크기가 10이 되도록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면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도수분포표를 바탕으로 해서 스타팅 출발점을 50회에서 출발한다고 했죠. 그래서 50회로부터 시작해서 50, 60, 60, 70 이렇게 해서 50회와 60회 사이에 딱 한 명 있고, 60회와 70회 사이에 두 명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은 형태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데, 이것을 히스토그램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이제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그죠, 우리가 이런 이제 어떤 심박동수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숫자로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데이터를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박동수가 이 병원의 환자들이 심박동수가 90회와 100회 사이구나, 이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평균당 대충 한 95회 정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은 산봉우리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의 그래프에 히스토그램의 중간값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연결해보면은 이런 중간점들을 연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그래프 모양에 치우치는 이 산봉우리가 이런 모양이 되는 경우는 쫙 좌우가 대칭이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쏠려 있는 경우가 있겠는데, 스큐 레프트라고 합니다. 스큐 레프트는 미디안 중간값을 기준으로 해서 평균이 왼쪽에 위치할 때라 평균의 위치를 보고, 평균이 왼쪽에 있을 때 스큐 레프트, 평균이 오른쪽에 있을 때 미디언에 비해서 오른쪽에 있을 때 평균이 왼쪽에 있느냐, 평균이 미디언에 비해서 중간값에 비해서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큐 레프트, 스큐 라이트 이렇게 부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방향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경우를 시메트릭 대칭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뭐 일반적으로 어느 경우가 많겠어요. 보통 대칭성을 가시는 경우가 좀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가진 경우를 중심으로 해서 보통 통계학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이제 대칭성을 가질 때 이것을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데, 모델링에 사용하는 대표적인 함수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정규 분포라는 함수를 활용을 합니다. G는 어떤 복소수가 아니라 어떤 의미의 실수라고 보면 되겠어요. G라고 저는 X라고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여기 이 식에서 FG는 지금 보면은 파이는 원주율 3.14 이렇게 되어 있고 시그마하고 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G는 원래 변수로 주어져 있고 독립변수로 주어져 있다가 시그마는 시그마하고 뮤는 둘 다 컨스턴트입니다. 컨스턴트 상수이고 시그마는 특히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0보다 크다고 봐야 되겠어요. 0보다 크다. 시그마가 분모에 들어갔으니까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시그마는 양수가 되고 뮤는 0이 될 수도 있고 엄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이제 이러한 함수를 생각하는데 이 시그마 뮤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간단하다면 시그마 뮤가 컨스턴트라고 했는데 숫자 중에서 제일 간단한 수가 뭡니까? 0과 1이 있죠. 그래서 시그마는 그런데 0보다 크니까 0이 돼서는 안 되니까 시그마는 1로 잡아주고 뮤는 가장 간단한 수인 0으로 잡아주면 이 식이 fc 이퀄 루트 2파이분의 1, 2의 마이너스 2분의 g의 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이 식을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라는 말이 붙었을 때는 시그마가 1이고 뮤는 제로가 된다는 것을 가정한다. 그래서 시그마 이퀄 1, 뮤 이퀄 제로일 때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간단한 식이 되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어떻게 얻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내년에 미적분학 2를 배울 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을 공부하면서 보다 자세하게 공부할 예정이고, 현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고서 도대체 이 식이 어느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이런 함수를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냈느냐 상당히 궁금하고, 이 식이 나왔는 이 식이 갑자기 툭 던져져 가지고 당혹스러울 겁니다. 당혹스러운데 일단은 이 식이 얻어지는 과정은 그냥 결과만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항분포에서 이항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이것의 극한 형태로 그 이항분포라는 것은 어떤 동일한 확률 P인 사건을 n번 시행했을 때 이 사건이 몇 번 일어났는지 그 횟수를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이항분포의 분포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n이 무한히 커지면 커질수록 n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와 같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와 같이 모델링했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실제로 뮤가 평균값이 되고 시그마가 표준 편차가 되는데 이 식을 한번 봅시다. 식에서 보면은 시그마의 값이 크지만 어떻습니까? 이 FG는 시그마하고 뮤가 상수라고 보고 g만 변수로 봅니다. 그럼 g의 값이 얼마일 때 최대가 되겠어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시그마분의 g 마이너스 뮤의 제곱입니다. 마이너스 음수입니다. 음수다 보니까 g 콜 뮤에서 최대값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g 콜 뮤에서 최대가 되겠고, 그리고 시그마가 크지만 커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그마가 크지만 커질수록 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가 크지만 커질수록 최대값이 작아지겠죠. 산봉우리가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그래프로 보면은 이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뮤가 0인 경우에 뮤에서 가장 큰 값, 최대값을 가지면서 시그마의 값이 커질수록 시그마의 반비례해서 산의 봉우리가 높이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1일 때가 산봉우리가 좀 낮고 시그마가 0.4일 때가 1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니까 산봉우리가 조금 더 높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쭉 그려진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그래프가 이 벨 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이 커브를 가지고 벨 커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얻어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 없이 받아들입니다. 이 증명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확률
통계학을 내년에 미적분학 배우면서 한 2주간에 걸쳐서 따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보다 정확한 증명은 그때 살펴보도록 하고 현재로서는 그냥 증명을 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사실이 알려져 있느냐 하면은 평균이 뮤가 되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어떤 정규분포를 따를 때 어떤 디스트리뷰션이 이러한 경우에 어떤 값이 뮤 마이너스 시그마와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의 값을 취할 확률이 약 68% 정도가 되고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와 뮤 플러스 2 시그마 사이의 확률이 95%, 그 다음에 뮤 마이너스 3 시그마와 뮤 플러스 3 시그마 사이에 있을 값을 취할 확률이 약 99.7%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틀 후에 우리나라의 수능 시험이 있어요. 수능 수학 시험에 만점이 100점인데 평균 점수를 평균이 뮤가 예를 들어서 50점이고 시그마가 15점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표준편차가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5가 된다고 하면은 약 35점에서 65점 사이의 점수가 약 68% 정도의 학생이 35점에서 65점 사이의 점수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0점과 요 경우를 생각한다면 20점과 80점 사이의 점수가 약 한 95%의 학생이 한 20점과 80점 사이의 점수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경우 세 번째 경우를 생각한다면 5점과 95점 사이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99.7%, 즉 5점 이하의 점수를 받거나 99.5 이상의 점수, 아니다, 95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학생이 다 합쳐봐도 0.3%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팩트로 받아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까지 살펴봤는데,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약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가 뮤 마이너스 시그마,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가 68%가 되니까 뮤 마이너스 시그마와 뮤 사이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좌우 대칭성을 갖고 있어서 이만큼의 범위가 34%, 이만큼의 범위가 34%에서 총 68%, 뮤 마이너스 2 시그마와 뮤 플러스 2 시그마 사이가 95%가 되니까 요 사이에 68%니까 남았는 퍼센트가 27%다. 그죠? 27%를 둘로 나눠가지고 이만큼이 13.5, 13.5 비슷하게 이 부분이 세 번째 경우를 보면 비슷하게 이 부분이 2.35, 2.35% 가량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그 통계적인 자료를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그리고 특수한 경우로서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은 실제로 매우 많이 사용되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일반적으로 좀 복잡하다 보니까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표준화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이용해서 실제로 계산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공부해야 되는 확률 통계 부분까지 이론적인 부분은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